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을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수현 씨, 네. 여기 있는 그림에서요, 좀 특이한 점을 찾아보시겠어요? 특이한 점이요? 글쎄요. 이게 도마뱀인가요? 코끼림이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림 속으로 또 들어가네요.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미술가 애셔의 판화 작품인데요. 네. 지금 도마뱀이 2차원 평면과 3차원 공간을 넘나들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주제랑 관련이 되는데 주제에 대한 감이 좀 오시나요? 이제 척하면 척이죠. 2차원, 3차원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차원인 거죠? 예, 그렇죠. 차원은 굉장히 난해한 주제인데요. 네. 오늘은 이런 그림, 또 소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차원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사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됐던 게 제가 어린 시절에 스타게이트라는 SF 드라마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드라마 보면서 다른 차원은 과연 어떨까 혼자 상상하곤 했었는데 그 궁금증이 오늘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오늘 어려운 차원을 흥미롭게 풀어낸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884년 영국의 한 시립학교 교장이자 문학가였던 에드윈 에버스는 아주 특별한 책을 내놓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플랫랜드였는데요. 제목이 의미하듯 책은 평평한 세계, 즉 2차원 평면도형 마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동료인 바네시 호프만이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극찬을 했을 정도로 차원에 대해 잘 다루고 있죠. 플랫랜드는 그 인기에 힘입어 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는데요. 여기가 바로 평면도형들이 사는 가상의 2차원 세계 플랫랜드입니다. 호기심 많은 주인공 스퀘어는 어느 날 꿈에서 자신보다 낮은 차원인 1차원의 라인랜드와 한 단계 높은 차원인 3차원 세계를 여행하게 되는데요. 책과 애니메이션으로 차원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을 새로운 시각을 통해 풀어내는 플랫랜드. 과연 스퀘어는 흥미로운 차원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어린이용, 아동용 만화를 생각했는데 잠깐 내용을 봤잖아요. 근데도 결말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건 성인이 봐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차원의 주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낸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이 소설 플랫랜드를 보면은 점의 세계인 포인트랜드는 0차원, 그다음에 선들의 세계인 라인랜드는 1차원, 그다음에 평면도형들의 세계인 플랫랜드는 2차원, 그리고 이제 3차원의 스페이스랜드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플랫랜드의 주인공은 평면도형인 정사각형 스퀘어예요. 아무래도 평면 나라 이야기다 보니까 주인공은 평면도형 중에서도 정사각형인 이 스퀘어가 주인공이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이 플랫랜드에서 보면은 성별과 신분에 따라서 도형의 모양이 달라져요. 네. 우선 남성들은 2차원인 평면도형이고요. 여성은 한 차원 낮은 선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선분은 양쪽 끝이 날카로우니까 부딪힐 경우에 다치기가 쉽죠. 그래서 네. 여성들의 행동 지침을 또 법으로 정해놓기도 했어요. 네, 남성은 평면도형이고 여성들은 한 차원 낮은 이 선분을 표현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반발의 목소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저자인 에드원 에봇 자체는 굉장히 양성평등의 의식이 강했는데, 네. 당시 이게 집필될 때, 그게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굉장히 그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차원 낮은 선분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성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게 신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하층민은 이등변삼각형이고요. 그다음에 중간계층은 정삼각형, 그다음에 전문직은 정사각형과 정오각형, 그다음에 귀족들은 정육각형, 정칠각형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변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성직자는 원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정다각형에서 변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제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는 귀족 계급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설정인데요. 네.
당시에 성직자들이 좀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원으로 이제 살짝 비틀어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주인공은 정사각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 직종의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스퀘어는 웬트브리지 대학에 이제 근무하는 그런 전문직 종사자인데요. 네. 이 웬트브리지라는 학교명이 또 아주 재미있는 그 패러디를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현 씨 혹시 영국에서 가장 네. 대표적인 대학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옥스퍼드하고 뭐 케임브리지 뭐 그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캠브리지를 이제 약간 위트 있게 표현을 한 건데 네. 이제 캠브리지에 보면은 CAM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어에서 오다라는 네. 컴의 과거는 came이죠. CAME에서 이제 E를 떼고 CAM만 해서 이제 캠브리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컴의 반대는 이제 고우, 가다죠. 네. 고우의 과거형은 웬트. 그렇죠, 웬트죠. 그래서 웬트 브리지 이렇게 된 거죠. 또 이런 언어적 유의가 들어 있었네요. 제목만 봐도 학교 이름만 봐도 굉장히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플랫랜드는 이제 차원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수학적인 논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두 가지 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과 병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고에 있어서 그 관성을 뛰어넘어라, 인식의 한계를 극복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차원을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사고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고의 확장이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주인공이 그 포인트랜드와 라인랜드로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곳에서 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 스퀘어가 이제 0차원인 포인트랜드랑 1차원인 라인랜드를 가는데 네.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속한 차원보다 이제 더 높은 차원이 있다. 나는 2차원에서 왔다. 네. 그리고 이제 2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지만 그 0차원과 1차원에서는 2차원의 세계를 그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플랫랜드에 3차원으로부터 구가 방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스피어가 와서 이제 3차원의 세계, 니네는 가로, 세로만 있지만 우리는 높이까지 있는 3차원이다라고 스퀘어한테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해를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구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플랫랜드를 쭉 관통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랜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냐 하면은 구를 보지는 못하는 거고요. 갑자기 이제 점이 나타났다가 점점 점이 커져서 큰 원이 됐다가 그 원이 다시 사라져서 이제 점으로 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3차원의 구가 어떤 모양일지를 이제 연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스퀘어가 어렴풋이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그 입장이면 왜 이해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소설 플랫랜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차원의 문제로 조금 돌아가 볼까요? 수학에서 차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차원이라는 것은 이제 공간에서 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한가. 네. 이것으로서 이제 차원을 표현하죠. 아, 좌표요? 저 학창시절에 많이 그렸어요. 뭐 X, Y축 해서 점 찍고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수학에 보면은 이제 X, Y 좌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이런 일들 많이 하죠. 네. 우선 이제 1차원부터 알아보면은요. 선분이 지금 1차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놓고 수직선 위에 점 P의 위치는 그냥 하나의 좌표, A라는 좌표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2차원으로 가면은 이제 가로축이 있고 그것과 직교하는 세로축을 놓죠. X축, Y축을 넣고 그 점 Q의 위치는 X좌표와 Y좌표, 즉 A,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3차원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X, Y축에 동시에 직교하는 제3의 축, Z축을 놓게 되죠. 그래서 이 3차원에서의 점 R의 위치는요. X좌표, Y좌표, Z좌표. 그래서 A, B, C로 나타내는데요. 네. 이것은 순서쌍이라고 해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A, B, C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다른 위치가 되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1차원은 가로,
2차원은 가로와 세로, 또 3차원은 가로와 세로, 높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의 개수대로 이름을 붙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2차원하고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네. 17세기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 있죠. 네. 데카르트가 굉장히 병약해서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천장에서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까 생각하다가 이제 좌표를 깔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파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좌표를 발명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유래가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데카르트의 입장, 그 좌표계에 따르면 저희는 뭐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3차원의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비행기의 위치를 생각해 보죠.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면 위도와 경도, 즉 가로와 세로와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도 알아야 되지만 네. 지상으로부터 어느 높이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겠고 3차원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활 속에서 그 밖의 차원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는 없을까요? 바코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 가면은 그 스캔하는 바코드, 그거는 이제 1차원 바코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자주 이용을 하는 QR 코드 있죠. 네, 있죠. 그 QR 코드는 2차원 바코드예요.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 양쪽으로 그 정보를 담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정보를 집약해 넣을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차원하고 관련해서는 3D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도 최근에 그래비티라는 그 영화를 3D로 보고 아주 그 감명을 받았는데 네. 이 3D는 3디멘션, 세 개의 차원을 구현해서 입체감을 높이는 그런 방법인 거죠. 네, 이렇게 또 경험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차원이 더욱더 머릿속에 쏙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2차원에다가 높이를 더하면 3차원이 됐듯이 3차원에 이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면 4차원의 비밀을 푸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불가능한 세계를 담은 아주 특별한 영화가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0년도에 개봉해 큰 화제를 불렀던 영화 인셉션. 영화를 보다 보면 아주 불가사의한 계단이 등장하는데요. 영화 속 계단은 아무리 올라도 제자리를 걷는 것 같고 또 끝없이 이어지죠.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계속되는 계단은 영국의 수학자 로저 펜로즈가 고안한 불가능한 모양으로 펜로즈의 계단이라 불립니다. 펜로즈의 계단의 비밀은 연결된 듯 보이는 계단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끊겨져 있다는 점인데요. 2차원에서는 가능한 듯 보이지만 3차원에서는 불가능한 도형인 셈이죠. 정말 신기한데요. 차원을 따라서 달라지는 불가능한 도형. 이 펜로즈의 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펜로즈의 계단을 보시면요, 이제 올라가죠. 네. 90도 꺾어서 올라가고, 90도 꺾어서 올라가고, 또 90도 꺾어서 올라갔는데 시작점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존재한다면은 무한히 상승하는 계단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3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네. 영화를 보시면은요, 영화 장면에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사실 그 시작점하고 그 올라간 지점하고가 상당한 그 높이가 떨어져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펜로즈의 계단은 펜로즈의 삼각형을 원형으로 해요. 그러면 펜로즈의 삼각형도 로저 펜로즈가 고안한 도형이겠죠? 예, 펜로즈는 이제 수학자이자 네. 물리학자이죠. 네. 좀 굉장히 고령이긴 하지만 80세가 넘은 상태로 이제 현존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우리 처음에 봤던 애셔, 도마뱀을 그렸던 애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로즈의 계단을 생각할 때 애셔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또 애셔 역시 그 폭포와 같은 작품을 만들 때 이 펜로즈 계단과 삼각형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펜로즈의 삼각형, 그건 또 어떤 도형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펜로즈 삼각형 보시면은요, 네. 삼각형 모양인데 한 변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랑 이제 90도로 만나고 네. 또 90도로 만나요. 네. 근데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얼마죠? 180도죠?
그렇죠. 180도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90도, 90도, 90도니까는 27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펜로즈 삼각형은 이론적으로는 3차원 공간에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도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 그런지 지금 정확하게 삼각형 모양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방향에서 보면은 이 삼각형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변과 변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또 불가능하기도 한 이 도형, 펜로즈의 계단과 삼각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물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상만 가지고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평면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도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달걀을 깨지 않고 노른자만 꺼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 같은데요. 세기의 마술사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차원을 바꿔 4차원에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3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간다면 정말 달걀을 깨지 않고도 노른자를 꺼내는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4차원은 존재하는 걸까요? 이 4차원의 세계라고 하면 만화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소재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자주 봤던 만화도 주인공이 또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4차원으로 막 달려가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4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쓰이는 언어라면 4차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는 그 4차원을 그려보기가 참 어려운데, 네. 이론적으로는 4차원이 존재하겠죠. 네. 그럼 4차원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차원 간의 장벽을 잘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예, 닥터 퀀텀이 2차원의 평면 나라로 가고 있는데요. 2차원 세계에서 3차원의 인간은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신적인 존재이지만 2차원에 있는 원은 3차원 공간에 있는 닥터 퀀텀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퀀텀이 2차원 세계에 손가락을 넣으니까 평면 도형들은 그 정체를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죠. 또 퀀텀의 목소리를 피해서 이리저리 숨어도 퀀텀이 귀신같이 알아채고 간지럼을 막 태우는데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2차원의 원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퀀텀이 원을 3차원 공간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비로소 3차원 공간을 이해하게 되죠. 이 애니메이션에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2차원에서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고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4차원을 살짝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살바도르 달리라는 그런 초현실주의 미술가가 있죠. 네. 아마 그 이렇게 흐물흐물 늘어진 그 시계, 네.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 작품으로 가장 유명할 텐데요. 네. 그거 이외에 또 손꼽히는 걸작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을 보시면은 4차원 입체 도형의 전개도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 십자가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죠. 십자가가 조금 일반적인 십자가랑 좀 다르죠. 네. 여기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고 네. 8개의 정육면체들을 연결해서 만든 그런 3차원 도형인데 이것이 4차원 초입방체의 전개도입니다. 네, 4차원 초입방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달리는 왜 이런 십자가를 그려 넣었을까요? 예, 4차원 세계라는 것은 비가시적인 영적인 세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가 승천해서 그런 세계로 간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4차원 입체 도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기대한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4차원 초입방체의 3차원 전개도이고요. 네. 초입방체 자체는 예, 이런 모양인데요. 네. 이것도 정확한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에
구나 정육면체를 표현하기 어렵죠. 네. 근데 제한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린 지금 이제 3차원 공간에 있으니까 네. 여기에 4차원 입체를 표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모습이 나오기는 어렵고 어떤 한 단면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이런 예를 만나볼 수는 없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초입방체를 이용한 그런 건축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 프랑스에 가면은 이제 파리의 라데팡스 지역에 그랑드 아르슈라는 신개선문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개선문이 초입방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어떤 작가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초입방체라는 그런 도형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불가사의한 차원의 정의와 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100년 전 발전한 수학 이론이 현대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언젠가 그 차원의 신비도 사람들의 탐험 정신으로 풀리고 응용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수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